오늘은 네. 희경자이 관심 많죠? 관심 많죠. 네, 희경자이 디센시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희경자이가 동대문구에 있죠? 네. 그러면 동대문구는 서울에서 거의 중위권 입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동대문구가 또 지방에서 가장 좋은 데가 부산, 네. 뭐 또 대구 네. 이래 있겠죠. 강시급. 예, 뭐 부산 내에서도 가장 좋은 데는 또 해운대구잖아요. 네. 이 해운대구와 동대문구가 좀 비슷한 위치. 비슷하네요. 서울로 따지면 중간급, 지방과 비교를 하자면 대장급과 비슷하다. 네. 예. 그리고 동대문구 하면 지금 빼놓을 수 없는 데가 여기가 지금 1호선 경의중앙선 회기역의 우측 위에 있죠. 네. 예. 그런데 여기서 사실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청량리죠. 아무래도 청량리역이 메인입니다. 네. 네. 그래서 메인에서 한 블럭 옆에 있다. 네. 그래서 메인을 보면 메인에서 한 블럭 옆인데 사실 저희가 토지 투자 스터디 해서 네. 여기 땅이지만 거의 상가죠. 그렇죠. 빌딩들 보러 갔었죠. 그 아파트로도 갔었고. 네. 그래서 이 청량리는 예전에는 우리가 좀 빨간 집들도 좀 있고 맞아요. 예, 좀 인식이 안 좋았는데 여기에 일단 첫 번째 중요점이 교통 호재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네. 제가 알기로 지금 한 4개 노선, 제가 네. 강의 준비한 지가 좀 돼서 네. 일단 1호선 있죠. 네. 수인분당선 있죠. 네. 위로는 이게 경의중앙선이고 네. 이게 아래로가 이게 경춘선인가? 이게 노선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3개, 4개 노선이 있는데 네. 여기 강북 횡당선 네.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명목선. 명목선 지나가요. 네. 명목선 이거 이렇게 해서 찍어야 될 겁니다. 네. 면목선이 또 여기로 청량리까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GTX도 들어가죠. 예, GTX 2개 노선이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KTX, SRT도 네. 예정되어 있어요. 고속철도도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KTX는 이미 강원도까지. 그렇죠. 강원도 강릉까지 다니고 갑니다. 있죠. 네. 네, 개통이 되었고 이게 들어오면서 강릉의 이 위상이 확 좋아졌죠. 네네네. 집값도 올랐지만 땅값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런데 이 청량리가 또 어디까지 가냐? 아까 해운대랑 제가 비교했잖아요. 네. 해운대까지도 갑니다. 해운대 신해운대역으로 가죠. 네, 지나서 부산의 또 주요 상권인 서면, 부전까지 또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원래라면 24년 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아마 조금 연기됐을 거예요. 네. 그래 되면 여기 노선이 서울에서 가장 많아요. 이 청량리역은 사실 서울에서 그 수도권을 왔다 갔다 하는 뭐 도시철도 개념 네. 요것도 있지만은 다른 도시와 연결되는 그렇죠. 광역철도도 맞습니다. 함께 이렇게 좀 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명실상부 교통의 핵심지다. 맞아요. 좀 그렇게 맞습니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서울 내에서 뭐 수도권에서 교통 가장 좋은 곳은 어디냐 네. 하면 대부분이 강남으로 강남이죠. 향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시에서 시까지 아니면 수도권에서 서울 이렇게 교통이고 그 외 지역 있죠. 네. 지방이나 강원도나 부산 이런 외 지역까지의 교통을 합치면 아마 청량리가 으뜸일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의 3도심 하면 한양 읍성도심, 네. 중구 종로 있는 네. 여기 도심이 있고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컸던 강남 도심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있죠.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4도심을 억지로 넣자 하면 이 3도심에 못 들어간다 하면 네. 다음 바라볼 곳이 바로 청량리입니다. 일단 교통이 말해주죠. 네. 그 다음에 재개발 보세요. 와, 어마어마하네. 그냥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옛날 이미지의 지금 제가 좀 특이한 게 네. 서울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네. 청량리는 아직까지 조금 낙후되어 있는 그렇죠.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개발 호재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휘경, 이문, 네. 뉴타운 엄청나죠. 네. 이게 또 연달아 쭉 있습니다. 엄청나죠. 예, 지금 이제 낙후되어 있던 강북이 이런 게 개발되면 될수록 이제 강북이 균형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위상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한 블럭 옆에 네. 이제 희경 3구역이죠. 네. 3구역에 이제 희경자이가 디센시아. 들어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특별 공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가 이제 특별 공급 신청 날이었고 오늘이 1순위 청약 날입니다. 네. 저희가 뭐 여기를 청약 넣어라 말아라 뭐 이런 걸 영상으로 담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휘경자이 디센시아에 대한 입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고요. 네, 입지, 그다음 가격 비교까지 하면 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휘경자이 디센시아 어제 특별 공급 청약 접수 현황을 보시면 네. 굉장히 많이
이제 선방보다는 선방 그 이상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흥행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우리가 영등포도 그렇고요. 청약한 것들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나름대로 흥행을 했다고. 네. 둔촌주공이 있었고, 그렇죠. 영등포 디그니티였나? 네, 디그니티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이자이. 네. 네, 이래 있었죠. 장이자이보다 사실 위치가 더 좋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둔촌주공 빼고는 거의 이제 메이저급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청약이 흥행을 좀 했다. 네. 그렇게 봐지는데, 역시나, 특별 공급에서도 휘경자의 디센시아도 많은 청약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 신혼부부랑 생애 최초에서 굉장히 많은 청약 접수 신청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혼부부 생애 최초니까 조금 한 30세대? 네. 30, 40? 그렇죠. 좀 약간 이제 막 집을 꾸렸다든지 네. 이제 처음 집을 산다든지 이런 네. 분들한테 인기가 좋았다. 네. 이래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이게 5구 타입이 좀 주력이긴 합니다. 세대수를 보면 뭐 특공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일반도 5구 타입이 좀 더 세대 공급이 많거든요. 주력이 5구 타입이라서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이게 그래도 84 정도는 이제 좀 주력이 되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쉽지만은 어쨌든 특별 공급 청약 접수 현황을 봤을 때는 좀 성공적이지 않나. 선방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느낌이 5구 타입이 인기가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가 뭐를 보냐면 부동산 시장을 볼 때 네. 청약 시장이 좀 선행하기 때문에 청약 시장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 보면 아직도 서울 사람들은 새 집에 대한 갈증이 있다. 많죠. 네, 근데 돈이 비싸기 때문에 아직 네. 서울은 고평가 상태거든요. 사실은 네. 좀 많이 빠졌으나 네.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좀 고평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집을 사기에는 부담스럽지만 네. 새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은 아직 강력히 있다. 그래서 84보다도 오히려 5구 타입이 좀 선방하고 있구나. 네, 가격만 봐도 이제 84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0억에 육박하기 때문에 5구 같은 경우는 이제 7억에서 8억 그 사이거든요. 네. 그래도 열심히 모으고 이렇게 뭐 한다면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수요가 있다고 좀 판단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볼 거는 이제 휘경 3구역에서 휘경자이 디센시아입니다. 네. 25년 6월에 이제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는 이제 휘경 이문 뉴타운으로 해가지고 휘경 1, 2, 3구역 그 다음에 이문 1, 2, 3, 4구역인데 이제 2구역이 이문 2구역이 해제되면서 총 6개의 정비 사업이 이제 진행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예. 6개면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이 휘경 1구역은 해모로 프레스티지라고 이미 입주를 했습니다. 해모로 프레스티지. 이게 2020년도에 입주했고요. 그 다음에 휘경 2구역은 바로 옆이죠. 휘경 SK뷰. 그래서 2019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네. 그래서 휘경 1, 2, 3구역은 이제 거의 끝났다. 네. 개발이. 자, 그럼 이제 이문 쪽으로 이제 바로 옆이니까 넘어가면 이문 1구역은 이제 곧 이제 분양을 하죠. 이제 24, 올해 분양을 할 겁니다. 이제 후분양으로 이제 할 건데 레미안 그란데. 브랜드 좋습니다. 네. 라그란데죠. 라그란데. 네. 레미안 라그란데. 요즘 아파트 이름이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혀가 이제 점점 안 움직이는 시기인데. 그렇죠. 24년 10월에 이제 예정인데 아마 올해 안으로 분양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문 3? 이문 2구역은 이제 여기였어요. 여기였는데 이제 해제가 되었고요. 이제 이문 3구역은 여기입니다. 이문 3구역도 이번 달에 이제 이문 알파크 자이라 해서 이번 달에 아마 분양을 할 겁니다. 네. 세대수가 엄청난데요. 엄청나죠. 여기가 4,300세대. 4,300세대고 1구역 같은 경우도 3,069세대입니다. 네. 합치면 7,000세대 넘죠. 근데 이 두 개가 들어오면 휘경자이가 더 좋아지겠는데요. 더 좋아지죠. 네. 네. 그래서 이거 이문 4구역은 아직까지 이제 건축심의 통과 정도 단계. 그래서 아직 조금 더 남았고, 그래서 합치면 이 일대가 휘경 1, 2, 3, 이문 1, 3, 4 이렇게 해서 총 6개 단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단지만 합쳐도 아까
만 세대가 넘겠죠. 그죠? 그러면 만 세대 정도면 엄청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네. 그래서 여기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주변의 지도를 보면 그냥 딱 봐도 그냥 학교도 많고 네. 그다음에 스타벅스가 있는 게 유동인구도 꽤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재개발만 된다면 그냥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질 그렇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네. 사실은 이제 여기 이제 휘경동이라든지 회기역, 휘경동, 뭐 이문동 이런 데는 예전 과거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좀 낙후된 지역인 건 사실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청량리역 쪽이 기존에 있는 서울 사람들은 청량리역을 바라볼 때는 조금 낙후된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실제 지금 가도 사실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네. 특히 청량리역 아래쪽으로는 전동 답심리 쪽으로 해서 재개발이 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는 가면 그래도 레미안 크레스티라든지 노블레스, 미드카운티, 여기 위브 이런 단지들이 이제 좀 대표 단지거든요. 이런 단지들을 가면 굉장히 쾌적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위쪽으로 가면 아직까지 진행 단계거든요. 다른 세상 같더라고요. 다른 세상입니다. 실제 완전 된 곳과 안 된 곳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네. 재개발 전후를 알고 싶다? 네. 청량리를 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다 되면 청량리도 청량리역 자체도 사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도 이제 좀 바뀔 거고 이제 계속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ING 중이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다 바뀌고 나서는 제대로 된 가격을 우리가 지불하고 살기는 너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청량리역은 혹은 이쪽 인근의 단지들은 좀 보시는 건 저는 좀 좋다고 좀 봐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 분들보다도 네. 지방 분들이 너무 좋아해요. 네. 왜냐면 지방 분들이 특히 뭐 부산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좀 잘 됐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서울에 이사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청량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출퇴근, 그러니까 내가 한 번씩 부산 내려온다? 이럴 때 너무 편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서울에 살 수 있으면서, 네. 그 다음에 개발 호재도 많고, 네. 그 다음에 청량리에서 또 서울 내 교통 접근성도 좋고, 네. 앞으로 미래 가치는 너무 좋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청량리의 미래는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청량리 쪽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뭐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곳은 분양을 보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제일 봅니다. 깔끔하죠. 네. 네. 여기에 뭐 재개발이나 물건이나 이런 거 보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분양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분양시장에 규제가 많았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넘어갔었는데, 네. 지금 분양시장 규제도 계속 완화시키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새로운 분양시장에 뭐 프리미엄도 아직 이제는 좀 많이 빠진 상태고, 네. 이런 상황에서는 뭐 분양시장만큼 좋은 게 없죠.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 분양한 휘경자이 디센시아 한번 분양 정보 한번 볼까요? 네. 시세가 어느 정도 된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자, 분양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오늘 청약 중인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총 세대수가 1806세대입니다. 대단지네요. 대단지죠. 예. 그리고 일반 분양을 700세대 정도, 이렇게 거의 한 절반 정도 안 되지만은 재개발이기 때문에 사업성은 충분히 나오리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입주 시기는 25년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GS건설 자이입니다. 네. 시행은 휘경 3 재개발 구역 사업조합에서 했고요. 네. 총 14개 동에 가장 높은 층은 35층이 되겠네요. 세대당 주차등 1.2대 좀 아쉽긴 해도 좀 아쉽네요. 네. 요즘 뭐 보통 뭐 1.2에서 1.3 이 정도 가니까 단지 정보는 됐고 이제 분양 정보만 보면 네. 이제 4억 1,300에서 9억 7,600만 원까지 해서 평당가가 평균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동대문구에서 최근 2년 평균 분양가가 평균 2,200만 원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최근 입주한 시세는 3,600만 원 정도. 네. 최근에 2년 동안 입주한 아파트보다는 평균 분양가가 좀 싸다. 네. 네. 그래서 보면 59A 타입 같은 경우는 7억 7천, 59P 타입 같은 경우는 7억 6천, 거의 7억 중후반대 네.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84 같은 경우는
요거죠. 예. 84 같은 경우는 9억 7천, 9억 6천 해서 거의 뭐 확장비라든지 확장비가 요즘 보통 보면 한 2천만 원 이렇게 네. 하거든요. 예. 그럼 거의 합치면 거의 한 10억 10억 정도 이렇게 나왔다. 그럼 10억이라는 아파트를 주고 내가 여기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괜찮은 건가? 우리가 이런 의문점을 들거든요. 그렇죠. 분양권의 가장 이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입지가 어떻냐, 그다음에 분양가가 어떻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입지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지는 청량리역이 더 좋다. 청량리역에서 우리가 1호선, 경의중앙선, 회기역을 지나서 한 코스 뒤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청량리 쪽을 넘어서기는 힘듭니다. 네. 그렇죠. 입지로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입지를 감안하고서도 내가 여기에 거주나 투자나 뭔가를 한다면 그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가격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84 기준으로 한 10억이란 말이에요. 네. 10억이면 이제 가장 주변 단지랑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잖아요. 네. 그럼 가장 가까운 단지부터 비교를 해보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따지면 자, 휘경 1구역과 1구역인 해모로, 네. 그 다음에 2구역인 SK, 요거랑 좀 비교해보면 되겠죠. 네. 바로 비교 잣대가 있어서 네, 시세 파악하기는 편하죠. 네. 네. 그래서 처음 분양하는 게 사실 그 지역에 첫 분양하는 게 가장 좀 어려워요. 네. 어렵지만은 분양가는 가장 싸다. 네. 뒤에 있게 쳐주니까. 뒤에 있게 쳐주시니까요. 네. 근데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앞에 분양한 것보다 분양가는 비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 SK뷰를 보면 84 기준으로 34평을 찍어서 보면 전월세 뺄게요. 34평 최고가가 14억 2,500까지 갔던 게 최근에는 거래된 게 8억 9천, 뭐 9억 5천, 그래서 9억 정도 이렇게 거래됐다.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8억 9천 같은 경우는 4층이에요. 4층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SK뷰 같은 경우는 바로 역세권 아파트는 아닙니다. 물론 뭐 걸어서도 충분히 외대역 외대앞역을 이용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여기는 역세권이라서 이 1호선이 주는 어떤 역세권의 파워 이런 건 없다 봐야 돼요. 네. 그럼 뭐가 있냐? 자, 청량리역을 가서 갈아탈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느낌으로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SK뷰 같은 경우는 9억 정도, 뭐 잘하면 9억 5천. 거의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자이 디센시아랑 거의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네요. 분양가랑. 그죠? 뭐 하나 더 확인해 볼까요? 프레스티지. 네. 이게 1구역이었죠. 네, 휘경 1구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세대수가 이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요. 네. 주력인 거 34평 빼면 없네요. 실거래가 9억입니다. 이거는 실거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2020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또 이럴 때 보기 좋은 게 직방 시세랑 비교하면 좀 좋더라고요. 직방에서 여기 해서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8억 7천, 네. 9억 1천. 그렇죠. 그러면 이제 9억 아까 우리가 이제 디센시아가 거의 10억 정도였으니까 네. 여기서 시세를 평당가 시세로 좀 바꿔주시면 그러면 이제 한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자, 여기 3천만 원 분양인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3,500, 뭐 3,400 이렇네요. 그러면 분양가가 사실은 입지로 보면 그래도 나쁘지 않잖아요. 네. SK라 뭐 따져도 나쁘지 않은 입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얘들이 신축이다 보니까 조금 비교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레미안 2문 2차 있죠. 네. 저 아파트랑 또 비교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구축이니까. 네. 하지만은 그래도 평당 3,100만 원. 그래도 이 구축보다는 얘가 낫다. 무조건 좋아야지. 무조건 좋아야지. 네. 네. 얘가 2000년 초반대라도 거의 한 10년 정도? 그렇죠. 20년 정도 차이 나나? 지금 아까 찍으면 2004년이었네요. 그럼 20년 정도가 차이 납니다. 20년 차이기 때문에 레미안 2문 2차보다는 이제 휘경자이가 좋아야 훨씬 된다. 좋아야 되는데 그럼 평당가로 보면 현재 분양가는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도 주변 시세에 비하면 괜찮은 가격이다 그렇죠. 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변 시세는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자, 그러면 가장 기준 잣대가 되는 청량리 쪽을 전동 답신리 쪽 이쪽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대표 단지가 아무래도 요 노블레스, 그다음에 크리스티, 뭐 미드 카운티, 그다음에 위브 이런 겁니다. 네. 딱 보면
역 가깝다든지 뭐 5호선 답심리 쪽 가까운 요 위부가 3,400.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분양 이게 가장 이제 좀 신축 미드 카운티랑 여기 보면 노블레스 이런 것들이 보면 3,200, 3,300, 3,900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3천만 원 정도면 나름대로 좀 적당히 하는 게 보입니다.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분양가 산정을 참 잘했구나. 요즘 분위기랑 그렇죠. 잘 적용을 해서.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노블레스가 2018년도고 크리시티 13년, 18년도 14년 이렇거든요. 그러면 짧게는 한 7년에서 입주 시기로 보면 7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지는 떨어지지만은 분양가가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이 시간차를 생각한다면 뭐 분양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저희가 합리적인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여기 희경자이 디센시아 같은 경우는 좀 분양가는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게 낮지도 않은 적당한 분양가에 분양을 했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이런 거는 참 건설사가 분양가 책정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특공이나 일반 청약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소비자는 바로 알 수 있죠. 분양가가 비싸면 바로 미분양이나 청약 경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특공 같은 경우 봐도 분양가라든지 입지라든지 그러니까 입지 대비 분양가가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희경 디센시아는 희경자의 디센시아는 주변 단지나 그다음에 청량리 쪽, 전농 답심리 쪽과 비교해도 결코 분양 가격이 그렇게 높게 나온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딱 결론을 좀 내드리면 지금 가격은 적절하다. 적당히 매력 있다. 근데 이 지금 현재 이 적당한 매력이 서울시장이 앞으로 좋아진다. 그러면 이 매력이 더해지는 거고 그렇죠. 서울시장이 아직 좀 더 하락한다. 이러면 약간 아쉽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쪽 라인이 좋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이 있어진다. 그리고 또 입주 시기가 3기 신도시 입주하기 전 시기거든요. 25년이면. 그러니까 사실 아주 폭풍 앞으로 닥칠 태풍은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분양권이 좋은 점은 신축이지 않습니까? 이제 입주할 때 되면 신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장까지 보더라도 얘가 신축이 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나쁘진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적절하다. 근데 시장이 좋아지면 매력이 더해질 거지만 시장이 나빠지면 조금 아쉽다. 그럴 때는 버티면 여기는 좋아질 거는 뭐 뻔하다. 자, 2023년 4월 달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입주가 25년이잖아요. 그러면 최소 2년 정도는 우리가 분양권 계약금 걸고 중도금 대출 받고 2년의 어떤 시간을 좀 벌 수 있습니다. 그 2년의 시간에 뭔가 분위기가 반전되면 좋고 아까 말씀드린 안 되면 좀 아쉽고 그리고 신축이기 때문에 이 신축발이 최소 5년에서 10년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035년 혹은 2030년까지는 얘가 상품성으로는 좀 가치가 있다. 근데 그때쯤 되면 또 청량리부터 해서 좋아질 거니까. 그래서 그때 혹은 2030년까지 얘가 신축발이 먹히는 상품 가치가 먹히는 2030년까지는 이 주변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이번 달 인박 지금 이게 이문 3구역입니다. 이문 1구역도 올해 분양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문 4구역도 향후에 이제 또 분양하겠죠. 다 같이 호재 덩어리입니다.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다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오늘 청약 날인 희경자의 디센시아는 굉장히 가격적으로도 막 그렇게 매력적인 건 아니지만은 무리할 정도는 아니지만 또 여유 있는 분이 내 집 마련을 본다면 그냥 무난하게 나쁘지 않다, 뭐 괜찮다, 괜찮다라는 이제 느낌을 좀 받습니다. 또 투자자가 막 달려들기에는 또 매력도 좀 떨어지고 실거주를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력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나면 나중에 이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나오겠지만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는 좀
향후 부동산 시장, 특히나 서울의 분양 시장에 굉장히 좀 뭔가 좀 순풍이 좀 불지 않을까 하는 좀 느낌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것보다 조금 안 좋은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장이자이도 2,900 수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 보면 저는 이게 또 매력도 있어 보여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가 서울에서 분양 시장에서부터 순풍이 좀 불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좀 좋은 시그널일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 캠프 부동산 스쿨이 한 8년째 뭐 이렇게 계속 부동산 강의를 이제 주관하고 있는데 지금 좋은 강의가 좀 있어요. 네. 어떤 강의인지 소개시켜 주시죠. 예, 저희 특수 물건 경매 강의가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공지에 올라갔는데, 서울 송파구의 대장이 어디예요? 잠실. 네, 잠실 임장도 잡혀 있습니다. 이 좋은 강의를 고정 댓글 혹은 설명글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잠실 주공이랑 엘리트 뭐 이런 거 갑니까? 그렇죠. 주요 대장 단지들, 그 다음에 재건축 대장 단지들 위주로 좀 살펴볼 겁니다. 저희 많은 참여 바랍니다.